introverts are excluded unfairly in an extrovert's world. 이게 이 introvert라는 단어하고 extrovert라는 단어가 쓰기는 쓰는데 지금 아니 이게 최근에 가장 심리학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하트한다 그러나 가장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 결과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부당하게 배제되어 온 내향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게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말해진 게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인트로버트라는 말의 번역은 내향적인 사람들이죠. 익스트로버트는 외성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있어도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성향이죠. 성은 그때 성은 뭐예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의 지배적인 세상이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을 니들은 내성적이야.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여겨진 거야. 그래서 번역도 외성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다니까.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사람들은 다 당연히 외향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부당하게 배제되어 왔다는 게 이 번역에서도 드러나요. 이 책의 이 저자는 익스트라버트라고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나는 표준어에 맞게 익스트로버트라고 붙였어요. 지금 이 포스트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신 연구예요. Life as an extrovert is rarely easy.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거의 쉽지 않죠. Ever since I graduated, I've been compelled to work in open plan offices.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성적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나는 오픈 플랜 오피스즈,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사무실 있죠. 한 층이 전부 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책상이 쫙 널려 있는 자리,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It is exhausting. 아주 지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Imagine being engaged in a task that requires high concentration, such as looking for a lost earring in the middle of a tennis court. 예를 들면 테니스 코트 한복판에서 귀걸이를 잃어버려서 찾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하이 컨센트레이션,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상상해봐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또 imagine 뭐라고 생각해보냐면 automatic ball launcher keeps shooting balls directly at you. 그리고 오토매틱 볼 런처. 야구장에 가면 볼을 이렇게 자동으로 팡팡 보내주는 거 있죠. 공치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토매틱 볼 런처. 그게 너한테 직접적으로 볼을 쏴댄다고 생각해봐라. 나는 지금 테니스 코트 한복판에서 잊어버린 귀걸이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업무, 그런 집중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야구장에 볼 쏘는 애들가 볼을 쏘고 나한테 빵빵 날라오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거야. 어떻다고? 이그저스팅하다는 거죠. 이게 오픈필드 오피스의 이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지금 이렇게 말한 요런 상황에서 요 사람하고 공감을 하면 뭐예요? 인트로버트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트로버트인 거예요. 텅 빈 공간에서, 또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실에 오픈 클래스죠. 클래스에 칸막이가 없고 딱 열려 있는데 거기 딱 책상에 앉죠. 그럼 내가 교실에 들어가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딘가 구석에 있고 싶은, 그치?
이렇게 열려있는 장면가 너무나도 불편한, 시선이 꼭 이렇게 오토매틱 볼론처가 날아오는 것 같은, 볼론처에서 볼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을 내가 요새는 코로나라서 못 보지만 봤어요. Wouldn't you get tired quickly and much less efficient in your research?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이 연구할 때 그 효과적이지가 못하죠. 그런 학생들이 내가 알아요. 이래서 내가 선생님 했을 때, 내가 중학교 선생님 할 때 뭐 했었냐면, 1900, 내가 76년도, 76년도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아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던 옛날일 텐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중학교 교사할 때 질문지법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질문지법이 뭐냐면 교실에 질문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을 질문지에 써서 함에 넣어두면, 그것도 통에 넣어두면 담임교사가 수업해서 담당 관련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여 질문에 답을 쓰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에 넣어두면 담당 쓰게 해서 그걸 담임교사가 모아갖고 주는 거죠. 담임교사가. 무슨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해를 사람들이 못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교실에서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대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들어가면 종이에 써서 물어봐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인트로버트를 위한 배려죠. Would you get tired quickly? 이거 했었죠. This is how I feel during my work. 일할 때 느낀다는 거죠. And sudden and repeating distractions are shot at or near my desk. 갑작스럽게 반복되는 디스트랙션,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죠?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 at my desk나 near my desk, at my desk 나한테 바로 물어올 수도 있죠. 어떻게 지내? 뭐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농담을 하자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헛소리 하죠. 점심에 뭐 먹을래? 이러고. 그렇지만 near my desk, 내가 나한테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정신이 분산이 되는 거죠. 정신이 산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The struggle of an introvert doesn't end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그런 그 투쟁이 끝나지 않죠. Networking and conference. 컨퍼런스, 이 사람은 대학교에 있는 보통 교수들이, 이건 교수가 쓴 거니까 컨퍼런스, 학회 같은데 네트워킹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네트워킹 무슨 소리예요? 교류하는 거죠.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Some of it thousands of attended. 수천 명이, 참석자가 수천 명인데도 is a central part of an academic career. 학자로서의 커리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래야지 대학교에 어디 자리를 잡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central part일 수밖에 없는 건데, picture yourself. 너 자신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거. Entering a huge hall. 큰 홀에 들어가는데, with the bright neon light. 형광등불이 아주 밝고, hundreds of people in each aisle. 한 줄에 수백 명이 있는데, and a background din. 뒤에는 시끄럽죠. 엄청나게 시끄럽죠. That force you to yell to be heard. 그러니까 뒤에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떠들 테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들리게 하려면 할 수 없이 소리를 질러야 되죠. 백그라운드 딘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In a typical 2-hour post session, 이거 우리 한국엔 잘 없는데 포스트 세션이라고 자기 내용을 벽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발표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2시간 동안 학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발표를 하고 그럴 시간은 없죠. 발표회는 학회에는 정해진 사람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하니까. 그러니까 몇 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료 대강 원래 선행으로 보냈으니까 그 대강 정해놓고 붙이고 논문 요약을 붙여놓고 있으면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는 거죠. You are expected to acquire the information you need.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언제? While also efficiently introducing your own work to colleagues. 친구들한테 너 자신의 그 업적을 소개한, 효과적으로 소개해야 되죠. 그것도 시간도 없으니까 효과적으로 소개한 동시에 네가 또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정보를 acquire 하도록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as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은 experience, 이런 경험은 is equal to riding a terrifying roller coaster. 끔찍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while having to maintain a big smile on your face. 네 얼굴에 큰 미소를 큰 미소를 그제 미소를 계속 유지하죠. I wish I could say these types of challenge are limited to the work environment. 나는 이런 종류의 도전이라는 것이 일터 환경 속에서만 국한돼 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that's not the case.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For my most recent birthday, 내 최근에 생일날, a friend brought me a dinner at Edith. 이디드라는 디너에 데려간 거예요. 너 생일이지? 그럼 내가 초대를 할게. 데려갈게. 너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해야지. 그리고 데려갔는데 이디드라는 데예요. 그냥 붙어보세요. 이디드가 뭐냐면 음식 나눠 먹는 거죠. You are invited, 그 설명이 길게 있어요, 뒤에. You are invited to dine in the house of strangers who cook for you. And a participant guest.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저녁 먹으러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손님도 있겠죠. 참석하는 다른 손님을 위해서. to enjoy the food and cultural experience. 물론 내가 이런 문화적인 경험, 새로운 경험이죠. 음식과 그걸 즐겼을 거라고요. 가정법이죠. If I didn't have to go through the excruciating labor of small talk with the random people. 무작위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스몰 토크.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잡담이죠. 잡담을 한다는 노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excruciating.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아주 피를 짜내는 그런 정도. 아주 힘든 걸 말할 때 excruciating을 쓰죠. 이 사람은 즐기러 간 게 아니라 이 스몰 토크가 너무너무 힘든 노동을 고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스로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음식도 좋고 그런 문화적 경험도 물론 어떤 문화적 경험이 있겠죠? 즐겼을 거라 이건. Sound like fun.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I said politely to my friend. 친구가 그렇게 준비를 내 생일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지?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해야겠죠? But 그러나 privately 속으로는 my immediate sense, 즉각적인 감각은 was that this was yet another ill-designed platform for introvert. 이것도 또 다른 잘못 디자인된 플랫폼이다. 그죠? 내성적인 사람들 위해서 플랫폼 요새 많이 쓰죠? 그런 어떤, 그런 형식, 그죠? 잘못 디자인된 형식이다. Today, as a psychologist, 이 사람 심리학자예요. I know that introversion is a common trait. 이 내성적이라는 게 아주 평범한 어떤 그 속성일 텐데
샤이니스하고는 좀 다르죠. 샤이니스라는 거는 수줍다 이런 말은 which is more about the being judged negatively. 이거는 왜 샤이하냐면 왜 부끄러워하냐면 어, 부정적으로 판단될까봐 두려운 게 더 강한 거죠. 그지?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샤이니스는 없어져요. 샤이니스의 특징은 샤이니스 부끄러움의 특징은 이게 인트로버션하고 제일 비슷한 정서인데 샤이니스의 특징은 수줍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수줍음 이거는 칭찬을 받으면 없어진다. 일시적인 일시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판단될까봐 두려워하는 하는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지? 칭찬을 받아서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인트로버션은 좀 달라요. 내성적 그러는 것처럼 이거는 defined as a preference for quiet, stimulating environment. 요거는 그 고요하고 자극이 없는 환경을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고요하고 자극이 없는 하나 기억해둬야 되니까 정해 놓을게요. 고요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을 선호하는 성향, 성품이나 성품. 그죠? 이게 내성적, 내향적, 내성성 이런 말이 있을까요? 내성적인 성격 이렇게 말하겠죠, 보통.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일적인 이게 샤이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데 스위스 사이콜로지스트 칼 융이 프로이드는 아시죠? 프로이드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프로이드하고 달리 프로이트는 아는데 프로이트는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면 칼 융은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는 프로이드하고 제자 비슷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프로이드가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 이론을 내세우자 프로이드가 싫어했죠. 그래서 갈라섰는데 처음에는 이 프로이트가 최근까지는 아주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남성 중심주의적인 개념이 있죠. 남근 사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의 여성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프로이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돼서 요새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퇴조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칼 융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칼 융은 이제 인류 전체의 집단, 이때 집단은 거의 인류에 가까운 집단이에요. 인류. 그래서 칼 융이 훨씬 더 요새는 복권되고 있는 편이죠. 원래 프로이드가 이 심리 분석, 정신의학의 아버지죠. 정신분석. 이런 것들은 거의 프로이드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칼 융이 최근까지 1990년대 정도까지는 아주 소수 사람들만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져 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성적이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집단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칼 융이 그런 집단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칼 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칼 융이 그래서 퍼스트예요.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디비주얼들을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때 인디비주얼이라는 건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부류를 말하는 거죠. 얼렁원,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엑시스 그런 축, 내향성, 외향성 축으로 구분했다는 거죠. Writing in 1920, 1920년대
he discovered exposed as preparing to direct his attention inward. 자기의 관심을 내면으로 향하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어요. 묘사를 했어요. 그 자신의 감정 또는 생각에, 그죠? And how they lose energy during social interactions. 그런데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Extrovert, by contrast, 반대로 direct their attention outward, 외면으로 향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gain energy from social actions, interactions, 사회적으로 교류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요. 이게 extrovert예요. 혹시 얘가 extrovert인지 introvert인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lose energy during period of solitude.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를 잃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요새 코로나 19 때문에 이 시기가 아주 힘들다. 이러면 외향적인 거죠.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견딜만 하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했는데 이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격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또는 자가격리, 그죠? 자가격리는 더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연예인들도 그러죠. 자기는 뭐 견딜만 했다. 뭐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왜 나는 그렇지가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인 거죠, 사실. 그지? 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성적이어서 견딜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을 만큼, 내가 학생들 중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못 만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 이 정부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이는 거 막는데 절대로 못 막는 이유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거 차라리 걸리는 게 낫지 내가 뭐 걸리면 설마 죽겠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단 말이죠. 에너지를 너무 잃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힘없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4단계 그러는데 이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해소할 방법을 고려를 좀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이 외향적인 세상에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세상으로 갑자기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Beginning in the 1950s, German-born psychologist Hans Eysenck proposed a psychological explanation, 설명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for the difference between introvert and extrovert. Extrovert는 he said has a lower baseline of level of cortisol arousal. 피질 각성의 피질이 각성하는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피질 각성하는 그 피질이 이렇게 깨어나는 각성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뇌 피질을 말하는 거예요. 두뇌 피질. 두뇌에 있는 신경이 그러니까 그게 낮은 베이스라인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leading to search for external stimulation to increase their motivation, attention and alertness. 그러니까 그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려면 막 자극이 있어야 내가 힘이 나고 좀 내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그게 이 각성이 쉽게 안 되니까 각성이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요구가 되는 거죠. 뭐 하려면 모티베이션, 살아가는 동기죠. 어텐션, 집중력, 얼러트니스, 각성, 그지? 정신이 차리고 정신이 똑바로 되는 거 각성이라고 그러죠. 눈이 똑바로 떠지고 집중이 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되고 집중이 되고 뭐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불러일으켜지고 뭐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관심, 집중이 되고 집중. 그다음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 각성. 이런 게 있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익스트로버트들은 외부의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거죠. 거의 정확한 말이에요. 이건 뭐 거의 부정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극이 요구된단 말이죠.
이게 자가 격리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자극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걸 보는 사람 중에 나는 엑스트로버트 같은데, 자가격리 하려는 걸 어기지는 않고 싶다. 그러면 그걸 안 어기면서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막 친구들과 떠들고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자고자 하고 뭐 미팅 가고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걸 못해서 미칠 것 같다. 그걸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엑스터널 스티뮬레이션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Introverts higher baseline arousal levels. In contrast, 반면에 to lead them to withdraw. 그들은 너무나도 이게 어, 집중이나 각성이나 동기가 너무 쉽게 되니까 withdraw, 물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금만 하도 집중이 확 돼버리고 각성이 확 돼버리고 정신 바짝 그쪽에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걸 들으려는 동기도 모티베이션이 생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들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밑으로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자극적인 상황에서. Contemporary psychologists consider the introvert-extrovert discussion. 이것이 core aspect of personality. 이게 인간성, 개성의 핵심이 되는 양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It is one of the so-called big five traits.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big five라는 게 보통 소콜드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죠. 그래서 그거 보통 뭐냐면 외향성, 신경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되는데 내향성은 없죠, 아예. 그죠? 근데 MBTI라고 요새 MBTI는 내향성, 외향성을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MBTI가 훨씬 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MBTI 약점은 지금 이런 이론, 백그라운드에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재미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사람들은, 그 MBTI 관심 사람들은 요거랑 섞어서 보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거의 심리학계에서 확정이 된 거니까, 보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겠죠. Although it is seen as a continuous spectrum along which we are all positioned rather than dichotomous state. 그러니까 이게 continuou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향성 자르고 이렇게 디코토너스하게 잘라진 게 아니라 구별이 되게 내 외향성이면 신경성이 아니고 개방성이 아니고 뭐 우호성이 아니고 성성이 아니고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5가지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저 성격의 5가지 유형, 뭐 5가지 특징 이런 거 말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보기 그래서 소콜드라고 붙였어요. 여기 소콜드, 소비 이 말은 과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물 선정할 때, 인사 분야, 인물을 선정할 때 그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옛날에 그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는 삼성 회장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그 경영진들이 점치는 그 무속인이죠. 무속인을 인물을 선정할 때 사원을 뽑을 때 그분이 옆에 있어서 도와줬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게 하나 아주 결정적인 연구 하나가 나온 거죠. 이거는 거의 결정적인 연구예요. Although there is no definite way of defining the proportion of introverts in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숫자 중에서 인트로버트의 포션 비율이 규정하려는 결정적인 방법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수잔 케인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여기서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An influence thinker in the field.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인데
has made reasonable estimate, 합리적인 그 평가를 estimate 추정을 했는데 적어도 이 스펙트럼의 3분의 1 정도로 한쪽 끝에 3분의 1은 내성적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파이널 3분의 1은 아마 그 중간이 아닐까. 그래서 앰비버트. 이 앰비버트라는 앰비라는 거는 양쪽 그런 뜻이죠. 모아 양성 내성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이기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잔 케이 나왔기 때문에 수잔 케이 조금 하자면 요거 이 테드 2012년도에 수잔 케인이 했던 강연이 있어요. The Power of Introverts.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인데 이 테드 강연에서 가장 유명한 클립이에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왜냐면 쇼크 먹었거든요. 다 이거 들을 때. 그래서 이게 현재 한 400만 뷰 정도 된다 그래요. 400만 뷰 전되고 이 사람이 쓴 책은 거의 지금 고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quiet라고 한국어로 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제목도 quiet예요. 근데 수잔 케인이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인트로버트를 그냥 그 내성적인 사람들을 소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게 말하자면 미리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내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내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나도 쇼크를 먹어서 시를 하나 썼는데 내성적이라는 걸 은퇴할 때가 돼서야 알았다. 매일 몇 시간씩 혼자 있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감정과 사상에 관한 조용한 대화를 사랑하고 애기며 청중에게 하는 구두 발표를 역동적으로 해내지만 하긴 해요. 모임에서 어색해하고 잡담하는데 서투른 사람 말이죠. 스몰 토크가 어렵다는 거죠. 파티는 끌고 가야 하고 안 갈라 그래서 그런 다음 기운을 차리려고 좀 쉴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친절하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에 투덜대거나 언짢아하거나 불평하거나 움츠러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거나 친절하게 하면 도망치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사람에게 너무 심각하다고 말하거나 you are too serious 이렇게 말하거나 괜찮은지 are you okay? 하고 물어보지는 않나요? 한국보다 서양 사회는 더 심하죠. 이게 영어로 된 글이니까. 영어로 된 글의 인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사람이 그 인트로버트에 대해서 어디서 잡지에 쓴 내용을 내가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또는 서름서름하다거나 건방지다거나 무례하다고 여기지는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나 가자. 쟤는 너무 조용히 있어.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배가 하진 않나요? 파티에 끌고 가죠. 일부러. 나도 그 미국 갔을 때 겪었어요.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그렇다라면 내성적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성적인데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성적인 사람의 습관과 요구사항에 관한 과학적 성과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그거죠. 브레인 스캔 사진으로 머리를 찍어갖고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까 그 자극 봤죠? 그 내피 자극이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날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흔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해받고 시달리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수잔 체인을 읽고 이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안다 왜 삶이 햄릿처럼 연극 같았는지. 이제 안다 왜 싫은 건 아닌데 만나는데 예행 연습을 수십 번 해야 하는지. 이제 안다 왜 만나는 게 좋은데 또 만나는 게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제 안다 왜 수줍은 건 아닌데 어디든 뒷자리가 좋았는지. 이제야 안다 왜 사랑하지만 사랑이 끝난 평화가 더 좋았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내성적인 친구를 만나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혹시 이걸 읽다가, 아, 난 내성적이야. 그 사람 친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성적인 사람을 찾으시면, 나도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도 늦게 깨달았죠. 그래갖고, 내성적이었던 내 예전에 친구를 하나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만나서 요새 자주 잘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인류의 3분의 1이니까, 만약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주변에 내성적인 사람 친구가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평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걸 찾아서 내성적인 친구를 찾았어요. Knowing that introverts comprises on approximately equal share of the population and extroverts. 그러니까 외향적인 이게 익스트라버트라고 쓰죠.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썼어요. 난 다 버트로 다 고치는데 이게 스펠링이 많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이 population extrovert의 population이 거의 비슷하게 뭐 쉐어가 비슷하죠. 뭐 분할된 게. 그래서, 이쪽부터 비슷한다고 안다면, I keep wondering about the missing 33%. 난 계속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33%는 어디로 사라졌지? Where are all the introverts in the ocean of extroverts surround me in daily life? 내 삶에, 내 일상생활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익스트로버트의 오션, 바다 속에서 모든 인트로버트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럼 33%가 어디로 간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친구를 이런 생각을 찾아서 이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 이 사람들이 안 드러나는구나.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한번 볼게요. 그런가? While I have introverted friends, 내성적인 친구를 만나면 they seem to be vastly outnumbered by my extroverted friends and acquaintances. 그들도 외향적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친지들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압도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I have to remind myself. 그래서 나는 이게 나한테 상기시켜야 되는 게 that this apparent absence from my daily life landscape, 내 일상생활의 지평에서 이렇게 명백히 없는 거, 부재한다는 거, 인트로버트가 그거는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we introvert, 우리 내향적인 사람들은 are very much hard to notice. 우리는 조용히 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노티스하기가 어려운 거죠, 훨씬. Introverts probably won't be the ones sharing a joke with the entire office. 사무실 전체에다 대고 오픈 오피스니까 자기 조크가 하나 있으면, 농담이 하나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죠. 그런 사람은 아마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Waiting to the coffee machine for a chance to chat. 커피 머신 옆에서 기다리는 거죠. 잡담할 기회를 잡으려고. Or appearing on television screens as a rising reality show stars. 우리도 리얼리티 쇼에서 많죠. 스타로 이렇게 텔레비전 쇼에 등장을 하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니까. 반면에 on the contrary, they are more likely to enjoy some quiet time by themselves or with few friends or to process there's silently before saying out aloud. 그러니까 그 인트로버트들은 자기 혼자 조용히 고요한 시간을 보내든가 아니면 아주 선택된 친구들 몇 명, 오케이? 그러니까 인트로버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To process their thoughts silently before saying them aloud. 크게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 이제 조용히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버트들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조용히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과정을 진행해 봐요. 프로세스 해 봐요. And to retreat to their quiet place. 그리고 자기의 조용한 장소 속에 퇴각하는 거죠. 퇴각한다는 말 멋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왜 하냐면 to recharge after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으로 이런 교류를 한 다음에 리차지 하려고, 배터리 리차지, 재충전하듯이 재충전하려고 돌아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한참 동안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 이건 좀 낫죠. 이거는 혼자 하는 거니까. while the higher visibility of extroverts, extrovert는 higher visibility 하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죠. 아주 많이 보이죠. is self-explanatory. 자명하죠, 그거는. extrovert는 외향적으로 막 내세우니까, 더 잘 보이는 거, 더 잘 눈에 띄는 거는, 자명해요. 뚜렷해요. 스스로 설명이 되죠. It is far from trivial.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엑스트라버트들이 자명하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건 틀림없이 스스로 명백하죠. 그렇지만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not only does it mean introversion is perceived as less common than it really is. 실제적인 것보다 이 인트로버션이 내향성인 것이 덜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also introvert가 are less likely to be evenly represented in few of influential social groups, including politics. 이 글을 쓴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함해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집단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3분의 1이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하이 비지빌리티가 없으니까 인트로버트들이 하이 비지빌리티 하니까 거의 무시당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we risk missing the immense contribution to a large percentage of our employees, students, trainees, and friends.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종업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훈련받는 사람들, 친구들 이 많은 부분을 그 사람들의 immense contribution,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삶에 그거를 missing,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놓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게 좀 더 크게 말해주면 타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자. 이 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핵심이 되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존재. 존재에게서 소외받는 집단. 집단을 표현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 여성,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죠. 그 다음에 동물, 인간에 대해서 동물이죠. 그 다음에 유색인종, 그러니까 백인에 대해서 유색인종이죠. 네, 식민 지배자에 대해 피식민 지배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그러니까 생태, 그러니까 환경이죠. 인간에서 환경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상은 그 타자에 대한 이 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발견이에요. 발견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발견하다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백인도 될 수 있는데 이 백인들 속에서도 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중심이라고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존재가 집단이 있는데 존재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존재 집단 있는데 그 집단에서 여기서 내성적인 사람들, 내향성도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가장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죠, 그죠? 이런 거 다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시대의 특징이죠, 그죠? 이런 타자 등등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확대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확대 과정이죠, 그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발언, 발언할 기회, 그죠? 발언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발언 기회를 여성들은 그전까지 발언을 못 했었는데, 그죠? 발언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고, 그쵸? 생태는 환경이 발언할 기회를 주는 거고, 지금 이 글은 내향성인 사람들에게, 그죠? 내향성인 사람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이런 역사적 흐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가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공부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또 하나 뭔가 등장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새로운 타자, 새로운 음, 타자 집단, 발견과 어, 발언, 대표 발언이죠. 대신 발언하는 거죠. 대신해서 발언해 주는 거죠. 하는 과정, 작업.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야? 새로운 학문 분야의 개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개념들, 이게 뭐 이과에도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있죠.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문학적이구나. 근데 인문학 플러스 과학에도 있어요. 자연과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물질, 어? 물질 중심의 기계 문명이 있었죠. 그죠? 기계 문명이 있었고 기계 기술 문명이 있었는데 기계 기술 문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뉴턴이죠. 뉴턴 물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물리학은 사실은 뉴턴 물리학이에요. 그죠? 근데 물질을 포함해서 비물질까지 물질이 아닌 거, 그죠? 비물질, 물질도 포함하는 거죠. 이건 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는 단어가 말할 때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단어가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뉴턴은 예를 들면 가속도 법칙은 물질이 가질 속도죠. 근데 비물질을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이고 아인슈타인의 이게 양자역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양자역학이고 또 우주에서 말하면 블랙홀은 뭐냐면 비물질이죠. 물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아니죠. 양자역학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 에너지가 물질이다. 에너지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자폭탄이죠.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원자폭탄의 원리예요. 간단해요. 근데 블랙홀은 뭐냐면 에너지가 아니라 반에너지죠. 에너지도 없어지는 거. 우주의 에너지가 있어야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블랙홀은 에너지가 없다. 반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 더, 물질 속에서도 타자가 좀 더 확대되는 느낌이죠. 이게 새로운 학문이죠. 그죠? 새로운 학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가는 걸 텐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돈벌이엔 무슨 상관이냐? 비즈니스, 경영,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서 상품 경제죠.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비즈니스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품을 안 팔죠? 뭘 팔아요? 비상품을 파죠. 비상품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터넷에서 인터넷 거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웹툰 이런 것들은 상품이 아니죠. 디자인 이런 것들에 돈을 더 많이 쓰죠. 네, 명품도 마찬가지죠. 명품이라는 것도 상품을 파는 게 아니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죠. 상품 플러스 이미지. 상품이 비싼 게 아니라 이미지가 비싼 거죠. 내가 아는 분이 그 명품 쪽에 있는데 그 명품 쪽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천송이백 그런 거에 관련이 되는데
천송이백의 원가가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3천만 원에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몇십만 원, 이미지 가격은 비상품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래의 비즈니스는 뭐겠어요? 요거죠.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는 자본주의 상품 경제를 하지만 미래의 비즈니스. 내가 미래의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벤처 기업 캐피탈리스트가 벤처 기업가가 되겠다. 그러면 뭐를 뭐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상품의 거래, 그죠? 비상품의 거래를 연구를 해야겠죠. 경영학의 미래겠죠. 앞으로 경영학, 경제학의 미래일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나 하면서 이게 지금 새로운 타자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다 실질적이죠.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이. For example, extroverts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political engagement.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참여를 많이 하겠죠. Such as disseminating political messages. 저기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죠? 산포할 때. 사이닝 페티션도, 청원서에 사인도 하고. both on the internet and offline. 그죠? 인터넷에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하죠. 막 모이는 데 가서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익스트로버트들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거티브 폴리티컬 메시지는 which is so common today, nowadays. 요새는 네거티브 메시지가 많죠.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디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 용기를 내서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해보고 싶지만 요새는 네거티브 폴리티컬 메시지가 많아서 막 누굴 욕하고 그러는 거야.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땡기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막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도록 막아요. 반면에 having the opposite influence on extroverts.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막 욕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increasing their likelihood of voting, rallying, or volunteering for a political campaign.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폴리티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선거 참여 여부. 지난번 미국 선거에 있어서 샤이, 트럼프 이런 말이 많았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샤이, 트럼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너무 좀 약간 바보라고 그러면 좀 심하죠. 바보는 아니고 약간 비호감, 그치? 비호감인 샤이를 비호감처럼 보이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호감처럼 보이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집단을 샤이 트럼프라, 부끄러운 트럼프, 뭐 부끄러운 트럼프가 아니라 이때는 인트로버트 트럼프죠, 그죠? 라고 트럼프라고 명명하고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는 그랬었어요. 첫 번째 선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돼? 근데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거에서는 그러나 첫 번째 선거와 달리 그 크기가 작았다. 작았다. 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선거에서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정치학이죠, 이게. 이 정치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치학자들의, 정치학에서의 아주 첨단 학문이죠. 정치학자들의 판단에
가장 첨단적인 판단일 텐데 이 판단을 실수했어요. 이게 그럼 한국 선거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현재 우리 한국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죠? 관련하여 여론조사, 어? 결과가 무수히 발표되는데, 네,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인트로버트, 너희 심리 분석이, 어? 그죠? 선거 전략, 수립의, 어?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왜? 이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이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누구의 반응을 한 거예요? 익스로버트의 의사가, 불균형하게 많이 반영되어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무수히 반영되는데, 그게 실질적인 결과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선거에 관한 선거 이게 뭐 대통령 선거만 있겠어 반장 선거도 있겠죠. 반장 선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학교 반장 선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뭐 큰 거 아니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대통령 다 대통령 하고 싶은가 봐요. 난 아닌데.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예요. 인트로버트 심리 분석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트로버트 심리 분석이 뭐에도 필요해요? 시장 조사에도 필요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했지만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걸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시장 조사. 그죠? 상품의 시장 조사.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출시 상품의 시행조사.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갖고 라면 회사에 갔어요. 그 라면 회사에 가서 라면을 새로 출시하는데 시장 조사를 하겠죠. 시장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장 조사에서 마켓 같은 데서 조사를 할 때 그럼 누구를 많이 반영하겠어요? 익스로부터 의사가 균등하게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를 알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분명히 마켓 시장 조사할 때는 잘 됐었는데 정작 제품을 냈더니 망했다. 너무 많이 보죠. 그죠?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로버트의 심리 분석이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엑스트로버트 뭐 액티브 온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소셜 미디어에서도 엑스트로버트들은 많이 발언권이 많겠죠. They also have easy access to higher corporate rank.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겠죠. Due to high attention they draw to themselves. 자신한테 많은 관심을 갖게,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술 먹어서 책상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겠죠. And to social stereotypes that associate the extrovert characteristic and leadership. 그러니까 소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것도 엑스트로버트, 그지? 앞에 나서라, 구호를 외쳐라, 그죠? 엑스트로버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소셜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만 중요하냐? 리더십이 각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회사나 집단이나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죠? This state of affairs leave many of the decisions relating to the daily life of introvert in the hands of extroverts. 그러니까 많이 of decision들이 인트로버트의 데일리 라이프에 영향을 주는 관련이 있는 많은 결정들이 엑스트로버트의 핸드에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Unfortunately, the greater representation of extroverts in social and political life, 이렇게 엑스트로버트의 그 영향력,
그 대표성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셀프 퍼페추에이팅. 스스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working conditions chosen by extrovert.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선택한 작업 환경이죠. 그러니까 오픈 플랜 오피스죠. 사무실에 요새 사무실에 가보시면 칸막이가 없이 쫙 열려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주 억지로 그런 것들은 엑스트로버트한테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인크리즈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인트로버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예를 들자면 그룹 미팅 많이 하죠. 우리가 회의를 하죠. 회의하고 이거를 이제 만약 대학생들이라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팀플이죠. 그죠? 팀 프로젝트죠. 팀 프로젝트 많다고요. 근데 팀 프로젝트 같이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엑스트로버트가 어, 당연히 엑스트로버트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만약 한다면 인트로버트도 고려를 하는 그룹 미팅이나 팀 프로젝트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브레인스토밍. 아무 생각이나 없이 와갖고 폭풍을 치듯이 스톰이 폭풍이죠. 그래서 폭풍을 치듯이 다 모여서 아무에게나 막 해다가 한번 의견을 말해보자. 그래서 브레인스톰에 약점이 있다. 그래서 얘기해갖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기는 무수히 많이 했는데 결론이 없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엑스트로버트만 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In which each participant contributes so in a disorganized dominance-based manner. 그러니까 이 각각의 참석자들이 생각을 기여하는데 disorganized, 조직이 되지 않고 dominance-based manner.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지배적인 사람들의 방식이 더 기반이죠. 그죠? 그러면 put introverts at a disadvantage. 인트로버트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over abundance of extroverts.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오버예요, 오버. 너무 많다는 거죠. 그지? 예, 너무 많은 오버죠, 오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버.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많은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것이 매니징, 그게 관리자나 그다음에 사람을 뽑는 채용 역할에 많기 때문에 also decreases likelihood introvert가 winning production 그가 프로모션을 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쟤네 조용해. 쟤네 말이 없어. 쟤는 뭐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로모션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similarity bias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성 편견이라고 그러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치? 그것 때문에 프로모션이 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진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트로버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어디 가면 앞에 못 났을까, 반장이 안 될까 그랬을 텐데, 그거는, 엑스트로버트가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그래요. Our tendency to prefer people who are similar to ourselves.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죠. 이게 유사성 편견이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박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타자의 경우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타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자일 때 유색인종을 박해한다기보다 같은 민족끼리 더 좋잖아. 그죠? 그렇죠. 환경을 생각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어때요? 인간들 중심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This is not only unfair to extroverts. 그렇지만 이 인트로버트한테는 부당한 거죠. And it is detriment to the organization.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부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죠. 조직에도 피해가 된다.
Leadership is commonly associated with extroversion.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문제예요.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외향적인 거에 연관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반장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대대장 앞에 나가서 구령을 외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다 모여라. 그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개념, 익스트로버션을 외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잘 되는. 그게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특히 상품을 파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보고 상품 10개를 주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오라. 그거 잘 팔아오는 사람들한테 채용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심하게 익스트로버션 외향적인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인트로버트한테는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과업이죠. 그러니까 인트로버트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But history teachers tell us introverts can serve as powerful leaders. 그렇지만 그 내향적인 지도자들도 굉장히 강력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그랬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로자 파크, Leading Activities i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s. 로자 파크라는 여자는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Quiet and Reserved, 조용하고 그다음에 유보적인 자세였던 자기 얘기를 잘한 말이죠. Her brave actions more than her words. 그러니까 단어보다는 말을 안 하고 행동이 led to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그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로자 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로자 파크가 알라바마에 있는 도시에 사는 어떤 중년 여성이었는데 흑백이 분리되어 있는 옛날에는 흑백 분리좌석 버스에 흑백이 분리좌석이 있었어요. 좌석제 시대에 백인 좌석에 앉아요. 한 흑인 중년 여성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럼 쫓겨났어요. 이걸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박해를 받았겠죠? 이게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게 그 흑백 운동, 흑인들 권리 회복 운동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 킹의 흑인 권리 회복 운동.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 전환점인데 운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마틴 루터 킹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로저 파크는 더 그냥 가서 앉았던 거죠. 그러니까 brave action rather than her words.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앉은 거예요. 앉아서 박해를 받음으로써 흑인들이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폭발적인 어떤 시발점이 됐던 거죠. Similarly, while serving as U.S. President,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eagerly protected the solitude in the evenings. 저녁에 되면 언제나 고독하게 혼자 있어. Spending time reading and concentrating on work decisions. 조용히 책 읽거나 아니면 자기 해야 될 결정에 집중을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국 대통령 중에 이 인트로버트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His preference for small group or outing rather than big social events.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큰 사회적인 그런 그 행사가 많지 않았었어요. 조그만 그 작은 그 그룹 집단의 그 같이 모임 그런 데를 저 좋아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deprive him, 그러니까 뭘 뺏은 게,
박탈한 건 아니었어요. 뭘 박탈했냐면 익스트라오디너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었었어요. 아주 뛰어난 그 대화 실력, 대화 기술, and the ability to make bold decision. 그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박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을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일을 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In contrast to the mistaken perception of introverts as snobbish, misanthropic, or depressed. 인트로버트를 보통 뭐라고 잘못 생각하냐면 스노비시, 잘난 척하네, 고상한 척하네, 스노비시, 미스탄트로픽, 사람들을 인류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디프레스드, 우울하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와 달리, we can highly empathic, 그러니까 아주 공감을 많고, 그다음에 아주 강한 대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거죠. 사회가 모른다는 거.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복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복권운동이 미투 페미니즘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생태, 환경의 복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 동물들, 그죠? 동물들의 복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내향적인 사람들의 복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인류 전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해되고 소외돼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 못하던 사람들의 권리를 복권함으로써 인류가 훨씬 더 발전할 게 틀림없겠죠. But it's not the case of the establishing whether introverts or extroverts make better leaders. 하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이 인트로버트가 누가 더 좋은 리더냐, 그거를 확립하려고, 그치? 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이건 아직 잘 연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혹시 인트로버트하고 익스트로버트의 리더의 자질, 이런 거에 연구는 이거에 보면 아직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하면, 내향적 리더십 연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걸로 연구를 하시면, 이거는 사회학적 분야죠. 응? 분야죠.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박사학위 연구하죠. 그죠?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연구를 그죠? 새로운 사회학적 연구 분야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교육화가 연결되죠. 교육화. 학생 중에 반장을 뽑을 때, 그지? 리더를 뽑을 때, 애들 또 교육을 시킬 때,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 심리학이죠. 연구 분야죠. 그죠?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 리더십 교육을 시킬 때, 또는 선출을 할 때, 그죠? 물론 정치학도 연결이 되죠, 여기에. 그죠? 정치학도 연결이 되고, 역사학도 있겠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하고 외향적인 사람 리더십의 특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지? 어떤 시대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지?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 분야가 아직 안 돼 있다. 여기 지금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아직 안 돼 있다는 게 드러나 있죠. Rather than each brings something different, diversity is often key to effective leadership.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이런 두 개가 합쳐져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기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그래서 경영학도 이게 나오죠. 경영학. 그죠? 경영학도 마찬가지죠. 경영학의 외향적인 사장님이 좋으냐, 애들 보고 같이 모여, 오늘 같이 모여서 술 먹자, 이런 리더가 더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그런 리더라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회장님이라면, 또는 본인이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게 더 적절한 리더십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적절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외향적인 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이런 걸 인식을 하면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 교사라면, 내성적인 애를 반장을 뽑혔다면, 외향적인 애를 부반장으로 뽑는다든가, 뭐 그런 그런 게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For instance, 아니면 자기 자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For instance, entrepreneurial teams perform better. Leadership is shared between individuals.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지도력이라는 것을 개인들 사이에 공유됐을 때 훨씬 더 이, 집단들이 그러니까 회사 같은데 집단들이 더 결과가 좋다는 거죠. But only if they have a diverse personality trait. 근데 그럴 때 쉐어할 때도 이거는 결론이 났나 봐요. 이런 결론을 찾아보면 되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내향성과 외향성인 사람들의 이게 다를 때,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스 퍼스널리티 트레이트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끼리 나눈다든가 내향적인 사람이 나눌 때는 효과가 없지만 이 다이버스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외향성, 내향성 이렇게 플러스 됐을 때, 플러스 내향성 이렇게 됐을 때 리더십을 리더 의 리더십, 응? 공유 리더십일 때 가장 좋다. 그 경우 사업 결과가 더 좋다. 이런 말이죠. Moreover, teams dominated by extroverted members actually perform better under introverted leaders. 그러니까 내성적인 지도자 밑에 있는 외향적인 멤버들, 이 팀이 잘 됐다. 이런 결론이 있네요. 전혀 연구되지 않고 틀렸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죠. 여기 보면 내성적 지도자의 외향적 그 구성원이 실적이 높다.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Due to their greater responsibility to the employees' ideas.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왜 높으냐? 아마도 자기 종업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을 잘하니까, 많이 하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민감하니까 종업원들이 말하는 아이디어를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요거는 지금 결론이 나 있는 분야 같아요. Main cultural problem is that introverts are widely seen as not adapted to the environment. 가장 큰 문제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을 잘못한다, 적응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Instead of it being acknowledged,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냐면 environment is designed to profit extroverts. 환경이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맞도록, 그죠? 이익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Society praise and acceptance of extroversion. 세상이 이제 외향성을 찬사해 보내고 외향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준이죠. As the norm. 사회가 규준으로 외향성을 찬사를 보내고 인정을 하니까 has led 동사죠. Many introverts. 내향적인 사람들은 ambivert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3%가 여기 33%, 여기 33%, 66%를 to suppress different aspects of their personality. 자기 성격의 개성의 다른 면들을 억압하는 거죠. suppress. or to see them as flaws. 결함으로까지 생각하는 거죠. flaw로 결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웅변 연습.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어린 학생들의 웅변 연습, 웅변 과외 연습, 과외.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웅변은 큰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트로버트 애들한테 이런 걸 시키면 그 애들은 고문이죠. 그죠? 고문이란 말이에요. 네, 웅변 안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웅변을 차분차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웅변하라고. 그죠? 웅변 학원이 있죠. 이거는 애들한테는 고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웅변을 안 해도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익스트로버트가, 그게 기준이니까. 그죠? 기준이니까. 생각보다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혹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아이가 인트로버트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기 아이가 익스트로버트라면 또 마찬가지죠. 익스트로버트한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걔는 뭐 너무 괴롭겠죠. The state of affairs is bad. 이게 나쁜 게, 이런 사태가 나쁜 것이 not only to introvert가 아니라 but for the society as a whole. 지금 이 사람이 인트로버트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전체가 나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인트로버트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익스트로버트 얘기를 안 하는데, 익스트로버트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The bias began already in the first grade of the school.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Learning in a big classroom environment. 그래서 왕따 이런 거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큰 교실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거. 그 비용 절감이겠지만 is by no means that the best model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모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왕따 문제, 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교우 관계, 그지?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인트로버트하고 익스트로버트하고는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지? 서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류가 지금 겨우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걔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 인트로버트인 학생들은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어요. In continuous company of a large numbe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옆에 있으니까. And the constant requirements to engage in a group work.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하라고, 그룹 워크 하라고. 그러니까 체육 시간 이런 데서 많이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익스트로버트 한 학생들은 인트로버트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다 보면 그게 집단이 그쪽 애들이 바라니까 커지니까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익스트로버트 애들 쪽에서 볼 때는 박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박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지금 교우관계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죠. The same misconception placing the onus on introvert to change. 그러니까 부담감을 그 책임을 인트로버트한테 네가 바뀌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구하는 거죠. Is also reflected in recent proposal. 최근에 그런 제안에도 있단 말이야. Introvert would be happier if only they acted extroverted. 이제 more extroverted. 좀 더 외향적으로 행동한다면 더 행복할 텐데. 야, 나가서 놀아봐. 그럼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가서 집에서, 내가 며칠 전에 글을 봤는데, 자기 엄마는 어릴 때 나를 바깥으로 쫓아냈다. 라고 말하는 글을 봤어요. 걔는 쫓아낸 거야, 집에서. 쫓겨난 거죠, 집에서. 그래, 나가서 놀아. 나가서 놀면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 어? 나가서 놀아. 가.
집에서 쫓겨났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소설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흑인 애들하고 놀아요. 얘는 백인 애들하고 놀 수, 자기 인트로버트니까 백인 애들하고 놀 수 있지가, 흑인 애들 노니까 흑인 애들 쪽에서도 다시 소외가 되는 거죠, 또. Even if acting this way counteracts their natural tendencies.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는 것이 자기의 그 본래 성품에, 본래 성향에 반대되는 거죠.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난다 느낄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왜 나를 쫓아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Such changes across society. Simple change in society.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인식을 하면 그냥 조금만 바꿔도 간단하게 바꿔도 사회 전체 바꿔도 could be made mitigate the inequalities faced by the introverts.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몰라서 어려운 거죠.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design the private spaces in school. 그 학교에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뒤에 periodic shelter. 그러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피난처가 되는 거죠. For those introverted kids한테는. 그죠? And others who need a place to recharge.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걸 필요로 하는 장소가 private space. 그러니까 요새 그 대학교에 여학생실이라고 있었어요. 여학생실.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그게 없어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타자들한테는 이렇게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없앤다고 그러는 기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학교에 학생부가 남학생들 쪽에서 여학생실 폐쇄 추세예요. 근데 그거를 반전시키려면 당연히 이런 글을 써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이런 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Introverts could also profit from the great access to online learning.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이 인트로버트한테 그 더 많이 접근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등교를 하더라도 인트로버트 학생들한테는 온라인 러닝 할 수 있고 한 장소에 온라인 러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쉐어링 플랫폼이나 그죠? 공유 플랫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인트로버트 학생한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경우 온라인 러닝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외향적 학생 성격의 학생을 더욱 많이 감안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더욱 많이 고려해야 돼요. 그 학생들은 왜 가만히 못 읽느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못하냐 그러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환장한 일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거꾸로 또. With asynchronous communication enabling them to think and research.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동시에 싱크로니어스는 동시적이거든요. 어싱크로니어스는 비동시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말할 때 비동시적 대화, 비동시적 대화. 그러니까 말할 때 말하고 대답할 때 사이에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할 때 비동시적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언트로버트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을 요구하지 나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하고 걔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딴 얘기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기간도
하염없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발음을 오고 바로 대답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려워요. Enabling them, 그 기준이 아직 없죠. 얼마나 줘야 될지. To think and research on area without pressure to respond immediately. 그런 학생들은 생각하고 조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즉시 대답하는 압력 없이, 너 금방 대답해.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압력 없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할 그런, 그럴 수 있도록, 어싱크로니어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Cre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in class, such as giving students time to think. time to think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autonomy to decide work alone. 그러니까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autonomy, 자립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And to write their ideas instead of presenting them verbally.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쓰라고, 글로 쓰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트로버트 학생들이 있다면 혹시 아이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 써라. 말로 하는 대신에. 그렇게 말로 할 기회도 물론 줘야겠죠. 그렇게 해야 그 트레디셔널 이니퀄리티, 전통적인 불평등을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미국 대학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덜한데, 이거를 쓰고 있는 미국 서양의 대학교, 서양의 대학 대학교의 분위기는 학회처럼 주제를 내세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고 말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트로버트한 학생들은 말하기가 참 어렵죠. 바로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게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그 교수의 강의를 보면 그 교수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하버드 대학교 강의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그의 강의 방식을 보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이클 샌델이 강의하는 거를 비디오로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대답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트로버트한 학생이 대답을 하고 외향적인 학생의 대답이 먼저고 이 대답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내성적인 학생이 대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주제를 하나 딱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외향적인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성적인 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은 본능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강의를 오래 함으로써 이런 것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대답하는 내성적인 학생들은 자기 대답을 아마 종이에 쓴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비디오, 그러니까 이거의 강의 방식을 이거의 비디오, 마이크의 비디오 강의, 비디오가 많으니까 비디오 강의 찾아서 보시면 화상 강의가 있는데 그걸 비디오 녹화하거든요. 강의했는데 검토하는 말이죠. 녹화한 거를 보시면 외향적인 학생이 대답하는 것도 아주 기발나고 좋지만 뒤에 지나갔을 때 그 내성적인 학생들이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깊은 그게 있어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대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 보면 생각할 시간을 준 것 같고, 그죠? 그 시간 동안 한 몇십 분 되니까,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써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타고난 교육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내성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아직 이런 이론이 발전이 아직 안 됐을 때도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분이니까 교육자로서 타고난 그런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런 강의 방식을 만든 것 같아요. 이 강의 방식 자체가 유명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 강의 방식이 유명한 이유는 이 두 가지 형태, 내향적인 학생들과 내성적인 학생들한테 동시에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그래서 평가가,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죠. Could also help rebalance.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다른 강의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In business and academic settings, 그 비즈니스와 아카데믹 그 학교 학문적인 분야에서 환경에서도 workers should have more autonomy in choosing their working conditions.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자기 이 작업 환경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전에 마이클 샌드 예를 하나 들었었죠. In meetings, 그다음에 stating the topics to be discussed in advance. 어떻게 알려주냐면 토론 분야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또는 토론할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진술하는 거. 그러면 allow more time for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들이 prepare and process the information. 정보를 준비하고 처리를 하는데, 처리 과정을 통과하는데 시간을 좀 주는 거죠. Allocating time for each attendee to speak. 그러니까 각각의 참석자들이 발언할 시간을 나눠주는 거죠.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트로버트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시간을 받는 거죠. There should be more questioning of whether group meetings are necessarily the best platform for disseminating knowledge, brainstorming and reaching conditions.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아까 얘기했죠 한번.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그룹 미팅이 좋은 건지, 그지? 그룹 미팅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그지?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가, 결정을 내린다고 그럴 때 그룹 미팅이 진짜 좋을까? 그룹 미팅을 꼭 해야 되나,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룹 미팅으로 대부분의 결정을 했는데, 집단적인 결정이 실패한 경우가 많죠.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가 이건 공식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 이라크 전쟁이 지금 현재 중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전쟁이죠. 그걸 누가 했냐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혼자 했지 않았어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 미국 정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는데 이라크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숙한 전쟁을 해갖고 이라크하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전부 다 도망치듯이 물러나왔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수저를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됐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거의 야밤에 도주했죠. 그 정도로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럼 미국이 일부러 거기서 실수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룹 미팅이라는 거. 근데 그게 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집단 결정을 하는데, 그죠? 정책을 정부 내 지식을 전달하는데 베스트 플랫폼이 아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사례로 하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도 또는 한국의 어떤 집단에서 일하든 비즈니스든 아카데믹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마찬가지겠죠. Some employees, especially introverts,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will do a better job, advancing job 프로젝트를 언론하는 게 더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So, where are the 33%? 33%는 어디 있냐 이거야. We are physically present, but culturally absent. 육체적으로는 물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없는 거죠. It's time that society acknowledges that one size doesn't fit all. 그러니까 one size, 하나의 사이즈가 모든 것에 다 들어맞는다 라는 거를 들어맞지 않는다. 그죠?
하나의 사이즈,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단순한 사고방식은 더 이상 음, 무의미하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위험하고 해롭다. 그러니 복잡한 사고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않는다면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경각심을 가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되게 쉬워요. 뭐냐면 원 사이즈 피트 올. 한 가지 사이즈가 모든 것에 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뭔가 결정 내려야 할 때, 단순하게 딱 결정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어렵지 않아? 쉬워? 라고 말하면 큰일 난 거예요. 뭔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이건 곤란하다. 오케이? 쉬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건 안 된다. The goal of adopting inclusive conditions should be held not only by one third but by the whole society. 그러니까 inclusive conditions. inclusive가 중요한 말이죠. 뭐든지 다 포함하는 포함하는 그런 환경을 채택하는 목표. 그죠? 다 포함하는 누굴 포함해요? 이때 포함하는 게 누구냐면 타자들. 그죠? 아까 말한 타자들을 the others죠. 영어로 말하면 이 타자들을 포함하는 컨디션을 채택하는 그런 게 목표예요. 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는. 그거는 3분의 1만 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야겠죠. Yet until conditions become more equal. 그러니까 more equal이라는 단어 자꾸 나오죠. 왜냐하면 타자들이 그 equal하지 않으니까요. We introvert will have to go ahead our instincts.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저항해서 말하는 거죠. 저항해서 speak our minds, 우리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말해라 하고 이게 결론 부부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죠. And work to adapt our environment to best fit our needs. 그래서 우리의 그 조건에 우리의 필요, 이게 욕구죠. 본능적 필요죠. 니드는 그거에 가장 적합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좋고, 예를 들자면 requesting online of future meetings. 앞으로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온라인 할 수 없겠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미팅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온라인 미팅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sending follow-up emails after a meeting with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미팅이 끝난 뒤에 조용히 혼자 고요히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팔로우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치? 나는 가끔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놀래요. 아까 얘기 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트로버트들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생각을 하죠. 엑스트로버트들보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엑스트로버트들은 회의에서 다 했으니까 그냥 더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행동에 옮기면 돼 이러는데, 인트로버트들은 뒤에 앉아서 그 얘기했던 거를 그 문제를 곱씹어서 quiet reflection을 한 뒤에 떠오른 생각들을
팔로우 이메일로, 추가 이메일로 보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by arranging quiet work environment. 그러니까 본인이 인트로버트라 그러면 일하는 환경을 조용하게 quiet work environment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 보면 그, 그 커피숍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인트로버트들이 아닐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커피 한 잔 놓고 커피를 마시러 온 것 같지는 않고 quiet work environment를 찾아서 온 것 같아요. Even if that means remote work from home. 그게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그걸 의미할지라도 quiet,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그런, 그러니까 커피숍 제가 그 얘기한 그런 거죠. More importantly, we must remember that introversion is not something to be fixed. 그러니까 인트로버션이라는 것이 고쳐야 할, 픽스해야 될, 고장나서 잘못됐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the blessed source of human diversity that comes with many strengths. 많은 강점이 있는 인간의 다양성에 축복받은 소스라는 거죠. The way to advance our personal and collective growth.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성장을 하는, 그죠? 성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is not by eliminating this diversity. 이런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포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트로버트의 권한을 복권하자 그런 얘기고, 수잔 케이는 아까 말한 더 quiet라는 책은 이 사람들한테도 힘이 있다 그런 얘기고,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